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평택시의 제2차 정례에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미래도시전략국, 복지국,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결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참작하시어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 최장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이기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선식 미래전략과장입니다. 최영윤 미래첨단 산업과장입니다. 임종묵 스마트도시 기획팀장입니다. 신상윤 도시철도과장입니다.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수정예산안,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1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013만 1천 원을 증액하여 336억 4,508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사업명세서 42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2,428만 8천 원을 감액하여 588억 7,23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특별회계입니다. 61쪽 세입 예산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에 따른 이자 발생분 6,003만 1천 원을 증액하였고, 62쪽 세출 예산은 안정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과 서정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집행 잔액 등 4,271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3쪽과 274쪽 명시이월 사업은 총 5건으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안입니다. 수정 예산서 101쪽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은 당초 11월 중 계약 예정이었으나 대상 건물 매입 협상이 지연되어 토지 건물 매입비와 설계비 등 41억 7,900만 원을 명시유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140억 3,273만 3천 원 증액된 296억 1,49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09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51억 597만 1천 원을 감액하여 488억 7,54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0쪽 미래전략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122억 3,284만 9천 원을 감액한 71억 9,830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3년도 금년에 120억 원을 투입해 추진 중인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내년에는 사업비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 주요 감액 요인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AI 기반 행정업무 자동화 프로그램 개발 및 시민 교육을 위해 총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중대규모 수소 생산시설 구축 12분담금 9억 원, 평택항 수소교통복합기지 공기관 위탁사업비 1억 5천만 원, 청정수소 시험평가 및 실증화 지원센터 사업비 2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금년도 산자부 공모에 선정된 전기차 고전압 배터리 충전 모듈 통합 성능평가 기반구축 사업비 8억 5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미래첨단 산업과는 전년 대비 3억 7,520만 원을 감액한 70억 6,13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임위 삭감 내역으로는 산업진흥원 운영 지원 출연금 등 관학협력 최고 경영자 과정 운영사업 등 1억 6,4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좋은기업 유치와 맞춤식 기업지원 사업 등 11개 사업에 총 12억 9,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기업환경 개선 사업에 10억 4,994만 원,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위한 경기 신용보증재단 및 경기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 미래기술학교 운영 지원으로 반도체 공정, 제조, 장비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22쪽 산업단지 관리위탁 지원 민간위탁금 3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스마트 도시과는 전년 대비 78억 9,533만 원 감액한 121억 4,71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임위 삭감 내역으로는 방범 CCTV 및 통합 플랫폼 유지 보수를 위한 기술평가위원 수당 5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25쪽 서정역세권 도시재생 사업에 7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26쪽 도심의 체계적 정비 및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한 2030 평택시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비 4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 3억 원, 진집정비 지원 사업 2억 1,425만 원을 계상하였고 228쪽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에 30억 원을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30쪽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일자리 인식 실태 조사 1억 3천만 원, 시민 안전을 위한 CCTV 시스템 구축 사업에 6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31쪽 방범 CCTV 및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통합 유지관리비로 45억 1,7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도시철도과는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사업 지방채 200억 원 발행으로 전년 대비 153억 9,741만 원을 증액한 224억 6,8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임위 삭감 내역으로는 평택지제역 미래형 복합 환승센터 구축 사업 홍보 동영상 제작비 5천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34쪽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 사업은 2차분 공사비 210억, 감리용역 2차분 10억 원으로 총 2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3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금액과 이자 수입을 포함한 31억 7,992만 9천 원이며 294쪽 세출 예산은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통합운영을 위한 운영비 2억 6,714만 원, 신장지역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위탁사업비 27억 원, 서정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지역 역량 강화 용역비 1억 5천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297쪽부터 301쪽 2025년 계속비 사업은 스마트 도시과 소관 안정리 커뮤니티 광장 조성 사업 등 9개 사업에 57억 6,109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 및 수정 예산안, 202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 상임위에서나 예산결산에서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신다고 하는 건 알겠는데 의원님들이 질문하시는 요점이 뭔지 알고 싶어 하시는 게 뭔지 초점을 맞춰서 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자료는 정확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있거나 거짓이 있으면 이건 분명히 행정조치가 따를 것입니다.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네, 손남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남용 의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추경 예산안 사업 설명과 내년 2025년 본예산 사업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평택시
예산을 볼 때 우리 국장님도 전에 총무과장님 하셨었죠? 총무과장님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지금 경기가 침체된 상황이고 예산 편성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볼 때는. 근데 우리 국장님 보실 때는 우리 평택시의 그 전망은 좀 어떻게 보이는 것 같아요? 최근 경기 상황도 그렇고 해서 조금 당분간은 좀 어렵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예산 편성할 때 반드시 내년에 해야 되지 않을 사업들은 좀 자제를 했고 경상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으로 좀 줄여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올 7월 15일경에 그 폭우 평택시에 이제 폭우가 쏟아져서 수해 피해를 많이 입었고 또 뭐 11월 27, 26, 27, 28, 3일 동안 폭설이 내려가지고 지금 평택시에 그 폭설 피해 그 농가나 축사, 일반 또 상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피해액이 뭐 지금 집계는 안 나왔지만은 제가 볼 때는 뭐 한 1,000억대 정도 이상의 어떤 피해액이 나올 예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안전총괄과에서만 책임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뭐 평택시 전체 우리 공시자분들이 어떤 그런 책임 의식을 좀 느끼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예산이 뭐 그렇게 평택시가 넉넉하면은 뭐 좀 어려운 농가나 어려운 축사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더 지원을 해주면 좋겠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지금 의회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뭐 미래 도시 전략국뿐만이 아니고 전반에 걸친 각 국 실국 에 대해 실국 소 사업소 출장소 뭐 이런 데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렵다는 의원님들의 그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사업에 대해서 좀 우리 의원님들이 판단하기에는 좀 감액을 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나오면은 꼭 뭐 필요한 사업은 해야 되겠지만은 좀 여유 있게 갈 수 있는 사업은 양보를 좀 해 주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뭐 그렇게 좀 양보 좀 하시겠습니까? 네,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뭐 검토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네, 이건 사업 설명서의 그 사업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또 기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본예산 사업 설명서 4쪽에 보시면은 미래전략 사업 추진 사업이 있어요. 이건 지금 몇 년도부터 하고 있는 사업이죠? 네, 미래 전략관은 이제 2020년도에 미래 전략관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어떤 사업의 효과성이 지금 뭐 대충 뭐가 있습니까? 평택시에 사업의 그 효과. 4페이지에서 이제 말씀하신 4페이지를 국한한다면 과장님 말씀. 이제 초창기에는 기존에 이제 협치라든가 사회적 경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사회적 경제. 주안점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수소 생태계 구축, 국제학교 사업 추진, 그다음에 미래자동차 산업 육성,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이제 성공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소 말씀을 하셔서 이 대한민국에서 수소 1번지 광고가 나오죠. 그 매스컴 그 TV 상에도
수소 1번지 평택 네, 그렇게 광고하고 있습니다. 광고 나오고 있죠. 근데 현재의 그 수소 충전소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수소 차량이 보급이 많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이제 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환경부라든가 저희 시에서 이제 보조금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지금 일일 수소 평택시 일일 수소 생산량이 얼마죠? 지금 현재는 3.5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3.5톤. 네. 그럼 기업체에서 지금 수소를 쓰는 데가 있나요? 기업체 이제 관내 기업체에서 쓰는 경우에는 뭐 저희가 공급하는 건 아니지만 삼성전자가 그 공정에 수소를 많이 우리 사용하고 우리 평택시에서 공급하는 기업체가 아, 있는 얘기죠. 지금 저희가 이제 생산하는 거는 수소 모빌리티 공급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평택시 관내에 자동차. 버스나 자동차. 예, 승용차에 공급하고 있고 저희 외에도 이제 서울이나 중부권에도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장단점이 있어요. 디젤 엔진 차량, 가솔린 엔진 차량, 전기 배터리 차량, 수소 차량 이게 뭐 장단점이 있는데 전기 차량도 한동안 좀 많이 호응도가 올라갔다가 그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나 뭐 막 이런 바람에 국민들이나 시민들께서 많이 그 지향하는 쪽으로다가 지금 선회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평택시 수소 차량은 현재 4개 충전소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평택시. 제가 그 수소 충전소에 그 관련된 분들한테 제가 좀 여론조사를 좀 받았는데 장단점이라는 게 이제 있는데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다. 현재는 이게 앞으로 평택시에서 어떻게 개선을 해야 할 거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보통 그 수소 자동차 한 대당 충전 소요 시간이 몇 분 정도 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완충을 할 때. 네. 만충. 대기 차량이 없을 경우에는 네. 5분 정도 가능하지만 네. 그 사전에 이제 수소를 압축해 놓은 양이 대기 차량이 많아서 떨어질 경우에는 그 한 12분에서 15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뭐 디젤 경유나 가솔린 휘발유는 몇 분 걸릴 것 같아요? 뭐 3, 4분 걸립니다. 그죠? 예, 트럭 같은 경우는 좀 더 걸립니다. 한 5분의 1 정도 차이 난다고 그래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5대가 디젤 가솔린이나 휘발유 차량 같은 경우는 그 주유기를 꽂고 보통 뭐 3분 내에 뭐 이렇게 움직이는데 보통 수소 차량은 최하가 5분에서 7분. 앞에 대기 차량이 있으면 15분. 또 대기 차량이 있으면 20분. 계속 지연 시간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성격이 급해시잖아. 그죠?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성격이 좀 급한 나라가 한국인 것 같아요. 우리 일본, 가까운 일본 나라하고 이렇게 같이 보면은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일본 다녀오셨겠지만은 일본의 나라는 천천히. 저희도 뭐 벤치마킹도 일본 갔다 왔지만은 이 신호등에 청색 신호, 차량이 진행하라는 청색 신호가 떨어져도 횡단보도에 사람이 서 있으면 가다가 서요. 일본 나라는 그런 식으로 지금 교통이 흐름이 교통 안전에 대해서 그렇게 시민들의 국민들의 인식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한국은 어때요? 빨간불에도 그냥 급하니까 건너가잖아요. 빨간불에도. 황색불, 적색불에도 그냥 주변 보시고 뭐 장애가 없다 그러면 그냥 통행하는 차량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충전소의 그 대표님들은 이 매출에 대해서 큰 효과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대기 시간이 너무 많고. 그 이게
수소 1번지 평택시에서 어떤 기본적인 샘플링으로다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이렇게 가게 되면 물론 이제 수소차를 처음에 신차 구입을 할 때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몇 프로 얼마 지원해 주죠? 700만 원 지원해 주나 얼마죠? 아닙니다. 2,500만 원 2,500만 국비까지 다 지원해주나요? 합치면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구입을 하는데 계속해서 운행을 할 때 보면은 안 맞는 거지. 이게. 그래서 수소 충전기, 수소 충전소를 하나 우리 평택에서 설치를 하려면은 기본 얼마 들어요? 기본 승용 같은 경우는 30억 그죠? 소요가 됩니다. 30억 정도 지원해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매월 또 지원을 해 주잖아요. 네, 운영비에 네, 대해서도 운영 지원해주고 몇억 정도 평균. 평균적으로 주유소마다 이제 차량 수가 한 이제 6, 7억 달라서 정도? 그런데 6, 6, 7억은 아니고요. 네. 지금 한 2억 이내에서 좀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 교통복합기지는 그거보다 좀 더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수소 충전소로다가 지정을 하면은 반경 몇 킬로 근색 허가가 안 나죠. 건축 허가. 그 제가 알기 네. 네, 예. 제가 알기 있기로 이제 거꾸로 이제 근생이 있으면 네. 저 500m 이내에 이제 수소 충전소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500m 이내는 이제 그런 시설이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충전소 신고한 면적을 20년 동안 내가 재사건 행위를 못해요. 그러면 지금 평택이 급 성장하는 도시로다가 전환이 돼서 토지 대금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올랐어요. 뭐 실제로 그 대금에 뭐 매매가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뭐 제가 부동산 전문가 아니라 그건 모르겠지만은 평당 예를 들어서 뭐 지제역 앞에 같은 경우는 뭐 이윤아 의원님 얼마씩 갑니까? 모르겠습니다. 뭐 기본 5천만 원 이상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도심지 지제역 이 그냥 뭐 나대지 예를 들어서 뭐 농지나 뭐 전이나 답이나 이렇게 논 상태에서 물론 이제 지제 역세권 개발도 하고 이제 하겠지만 그런 데다가는 설치를 못 하잖아요. 최하 뭐 저렴한 쪽으로 장소를 섭외를 해서 충전소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이러한 조건 때문에 접근하기가 힘들다라는 그런 평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 대기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을 해서 대기 오염에 대한 확산 방지책 여러 가지 등등을 해서 권장하는 건 좋지만은 평택시에서 기본 준비가 안 되고 있다. 기본 준비가 이런 사업에다가 계속 투자를 해야 되겠냐 평택시에서 어떻게 풀릴지를 모르잖아요. 예측을 못 하잖아요. 어떻게 풀릴지. 아니 신청하는 사람들이 없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 평택시에서 공유지를 활용을 해야 돼요. 평택시에서 공유지를 개인적으로는 신청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그러면 공유지를 평택시에서 다 수소 충전소로다가 전환을 시켜서 그거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도 평택시에서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충전소 관련해서요. 그 제가 이제 초반에 좀 잘못 설명을 드렸는데 500m는 이제 학교라든가 뭐 이런 네. 시설의 이격거리고요. 이제 근생이나 이런 거는 이제 안전 거리 때문에 이제 70m에서 네. 뭐 70m 정도 이격거리만 있으면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시에서는 이제 초반에 수소 충전소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저희 시가 이제 직접 그 충전소를 설치했고 지금 이제 남은 계획은 그 지제역 버스 차고지에 버스 전환을 위한 그 충전소까지는 저희 시와 국비로 이제 하지만 이후에는 이제 저희가 충전소에 대해서 더 추가해서 할 계획은 없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민간에서 송탄 소방서 앞에 본인들이 투자해서 충전소를 짓겠다고 하는 데가 있고 이후로는 이제 민간들이 진행을 하는데 충전소가 들어오기 위해서 이제 어떤
그 토지의 용도를 바꾸거나 하는 부분은 관련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정리가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 그 답변 내용을 내가 다 일일이 하나하나 읽어드릴 수가 없어서 간략하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 다 들으시려면은 15분 걸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실하고는 안 맞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현실하고는 안 맞아가는 그런 사업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수소나 전기 충전 그 시설의 차고지 지금 아시겠지만은 월곡동에 이제 그 준공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모곡동 차고지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도 계속해서 지금 민원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그런 민원을 발생을 안 시키려면은 사전에 장소를 선택을 했을 때 교통영향 평가나 환경영향 평가나 이런 거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그거를 처음에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시작을 하다 보니까 차가 다니고 사람이 다니고 그러는 길 옆이라고 생각만 하고 그냥 시작을 하다 보니까 지금 몇 년째 지금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관련 과가 대중교통과인데 대중교통과장님들이 그 업무에 시달려가지고 엄청 힘들어해요 지금. 그 일을 누가 벌려놓은 거냐고. 대중교통과에도 거기다 해달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나중에 그 일본 국도에서 1-17호선 일본 국도에서 브레이티 산업단지 연결하는 도로가 계획이 서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진출입을 할 수 있는 도로를 먼저 개설을 해달라고 제가 전화 이윤아 의원님이 2년 전부터 부탁을 했어요. 집행부에다. 현재 용역만 들어가 있어. 설계 용역만. 내년도 예산에 예산 편성이 하나도 안 돼 있어. 그럼 차고지 운영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현재 있는 현황 도로를 가지고 인도폭을 좁히고 넓히고 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다 했는데 버스가 270대 대형 차량 270대가 움직이는 일반 차량까지 하면 380여 대가 움직이는 그런 차고지에 그게 가능하냐. 그런 문제 산더미 같은 그런 민원 사항 문제를 계속 끌어안고 평택시에서는 수소 1번지 도시 평택 계속 광고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물론 어떤 그 사업을 해서 평택시가 성공을 하고 발전을 하고 중장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건 좋아요. 근데 너무 성급해 가고 있다는 얘기죠. 주위 환경 여건에 인프라에 안 맞춰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미래전략과 제가 업무를 한번 이렇게 업무팀을 한번 봤어요. 미래전략과 전략과 일과의 6팀이 현재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국제 미래전략팀, 국제도시전략팀, 공공서비스팀, 사회적 경제팀, 수소정책팀, 미래 콘텐츠팀, 예정인 AI팀이 또 하나 증설될 예정이시죠? 네, 신규로? 그 부분은 여기 이제 첨단 산업과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첨단 산업과 AI팀 첨단 산업과 쪽으로 가나요? 네. 국제 도시의 전략을 할 수 있는 팀 공공서비스 팀은 어떤 업무예요? 지금 이제 일차적으로 시민들이 필요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선제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정책
용역 평가나 뭐 이런 부분을 그리고 새로운 시책 개발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회적 경제팀은요? 그 사회적 경제팀은 그 팀명대로 이제 사회적 경제에 관한 부분, 마을 공동체, 아파트 공동체, 이웃 분쟁 조정센터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업무가 우리 미래전략과하고 맞는 업무예요? 사회적 공동체가? 국장님 맞아요? 업무가? 그 부분은 저희 이제 조직 개편할 때 좀 저기 사회적 경제팀은 다른 부서로 이제 조정이 될 걸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에 대한 거는 도시주택국에서 도시계획과하고 도시개발과하고 해서 계속해서 그 전문 분야에서 지금 업무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냥 미래전략과 수소 이거 하나만 가지고 가도 굉장히 업무량이 많은 사업이에요. 수소 하나만 가지고 가도. 근데 이 사회적 경제 수소 정책팀 여기 있고 미래 콘텐츠 팀 있고 이건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죠. 사회적 경제팀. 내가 그 조직 관리하는 총무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조직팀을 구성을 할 때 잘 하셔야 된다. 이거 저 국장님이 원해서 이렇게 팀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윗분의 지시사항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 그 이제 뭐 저희 국으로 오게 된 거는 저희 국이 한식기구로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제 모아지면서 그렇게 된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경제팀은 이제 부서 조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뭐 일자리 쪽 그 해야죠. 부서로 가는 걸로 해야죠. 그렇게 내부 검토가 진행 해가 중입니다. 바뀌기 전에 해야지. 네. 지금 수소 하나만 가지고도 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 사회적 경제 돌아볼 우리 과장님 사회적 경제 쪽에 돌아볼 시간이 되세요? 사회적 경제 전문 팀한테 남겨주셔야지. 전문팀 공동체하고 공동체 얘기나 공동체도 또 관할하시는 것 같던데 공동체 어느 공동체죠? 이제 마을 공 이웃 네, 분쟁 공동체인가요? 네. 수소 1번지의 평택 도시의 미래도시 전략국 미래전략과에서 이웃 분쟁 그 센터를 관리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런 사업은 그 사업에 맞는 과나 팀으로 남겨주셔야지. 할 수 있죠? 예, 저희가 그 내부적으로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잘 검토하겠습니다. 내가 그래서 미래첨단과도 한번 봤어요. 미래첨단과. 팀이 투자 유치팀, 반도체 1팀, 2팀, 반도체 특화 사업팀, 기업 지원팀, 산당 관리팀. 업무가 다 맞잖아요. 근데 주무부서 미래도시 전략국의 미래전략과가 주무과인데 미래도시 전략국의 주무과인데 여기서 수소에 관한 수소 정책이나 뭐 국제도시 전략 뭐 이것까지는 좋아요. 국제도시 전략까지는 좋아. 근데 사회적 경제, 이웃 분쟁 조정 이런 건 아니란 얘기지. 네? 인정하실 건 인정하세요. 뭐 누구 눈치 좀 보시는 거예요? 잘 조정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모곡동 차고지 우리 저 황선식 과장님 관심 없죠? 그 모곡동 차고지 부분은 네. 일단은 뭐 저희 수소 충전소 때문에 생겨난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대중교통과에서 버스 노선을 이제 개편하기 위해서 이제 차고지를 먼저 설정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친환경 버스로 바뀌어야 되니까 저희하고 협의해서 이제 수소 충전소를 넣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진입로에 대한 부분은 송탄 출장소나 저희 본청 대중교통과에서도 지금 시급하게 이제 확충을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다만 이제 예산 사항이 어려워서 좀 진행이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차고지에 대해서 지역 그 주민들 설문 조사를 좀 제가 개별적으로 해봤어요. 저기 우리 송탄 출장소를 통해서 송탄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제가 직접 한 건 아니고 한번 확인 좀 해보십시오 해서 거기 관할 그 통장님들하고 이렇게 다 했는데 찬성인 사람이 한 분도 없어요. 다 반대요. 다. 투자는 해놓고 빨리 준공을 해서 계획대로 움직여져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응? 같은 예산을 응? 투자를 해놓고서는 왜 한쪽은 성황리에 잘 움직이고 있는데 한쪽은 계속 침체되어 가냐고. 이거 누구 머리인지 모르겠어요. 이 머리 어느 분 머리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해서 이렇게 계속 지체되고 정체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지. 뭐 우리 저기 관할 의원님들이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전화 이은하 의원님 뭐 잘못한 거 있어요? 평택시에다? 그 민원이 다 저희한테 오는 거예요. 뭐 개인적으로 불려가기는 수도 없이 불려갔고 공동체 마을 공동체 불려가서 집행부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뭐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사단을 만들어 놓냐고 왜. 그 오쪽에 보시면은 이 국장 비서 인건비는 별도로 이렇게 올라온 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요 부분은 이제 저희가 그동안 이제 한시국이다 보니까 네. 이제 공무직을 채용을 못 하고 네. 임기제를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들이 다 별도로 이렇게 비서들이 기간제를 채용해서 네, 공무직으로 운전 채용을 하고 있는 있는데 거예요? 저희만 이 기간제로 좀 하고 있습니다. 아 공무직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한시직이라? 한시국입니다, 현재까지는. 근데 앞으로 이제 정식 국으로 이제 승격하면 한시국이라. 예, 그때는 이제 총무과에서 공무직 예산으로 일괄 세우게 그럼 됩니다. 한시국이면 뭐 예산 다 삭감해도 되겠네요. 응? 정기국이 아니면은 예, 의원님 그 기간의 정함이 좀 있는 거고요. 정시국하고 같은 업무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 그 조례안에 정시국으로 하는 그 안건이 상정돼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예. 뭐 지금 수소 말씀 계속 드렸지만 이제 앞으로 AI를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소를 진행을 하시면서 AI 또 진행하시기가 엄청 바쁘실 텐데 이제 AI도 지금 평택이 이제 시작 단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AI 사업으로 진행을 하면서 우리 평택시에서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이게 정상화 우리 시민들한테 좀 어떤 그 사업이 이용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몇 년도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AI가 이제 최근에 이제 기업들이 아주 그 성능 개선을 아주 빠르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편하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그
기업들이 어느 정도 AI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좀 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러한 추세를 봤을 때 시민들이 빠르게 AI라는 부분을 좀 알고 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변화에 따른 진로라든가 아니면 기업이나 사업체에서는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사업을 더 번창시킬까 뭐 이런 고민도 필요하고 해서 저희가 일단 내년에는 시민들이 이 AI 서비스에 대해서 인식하실 수 있도록 시민 교육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AI라고 하면은 이제 인공지능이지 않습니까? 인공지능. 네. 사람이 할 일을 기계가 하는 그런 시대라고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 뭐 좀 빠르게 접속하고 뭐 어플이나 뭐 앱에 이렇게 빨리 접속하는 젊은 사람들은 뭐 더 많은 그런 공부도 해가면서 하겠지만은 이거를 지금 뭐 시민들한테 뭐 교육을 시켜가면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을 따로 또 별도로 편성을 하고. 근데 우리가 지금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넉넉치 않고 계속해서 중장기 그 자원 계획을 보니까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큰 변화가 없어요. 이래 조금 줄어요. 중장기 계획에 보면은. 근데 지금 복지 예산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우리 평택시에 베이스가 깔려 있는 그런 기본적인 예산은 뭐 우리 아시다시피 또 우리 공직자분들 급여라든지 뭐 상여금 기본으로 나가는 그거는 건들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자꾸 그 신사업을 이렇게 자꾸 전환을 시키면은 조직이 또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고, 지금 뭐 우리 공직자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급 예를 들어서 한 5년에서 뭐 공직생활이 5년 정도 이렇게 남으신 분들이 AI 기술을 습해서 써먹을 수가 있나? 우리 시에서? 뭐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는 뭐 써먹을 수가 있겠죠? 우리 공무원분들이? 그렇죠. 우리가 이제 대충 상상을 하면 그래요. 대충 상상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현재 30대나 40대의 어떤 그런 공직자의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 우선적으로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리고 그 특화 교육이라고 할까요? 그 마이터고 이런 데 지금 협약도 돼 있죠. 평택 마이터고하고 협약 안 돼 있어요? 제가 어디서 협약서 본 것 같은데. 교육부서 쪽에서 이제 협약을 한 부분은 있을 거고요. 네. AI 쪽은 저희가 아직 그 협약까지 간 건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계속 우선적으로 학생들을 교육에 좀 관여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천천히 이게 나가야 되는데, 지금 뭐 어제 회계과 뭐 예산 보니까는 뭐 사무실을 벌써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사무실을. 아니 어떻게 상임위 우리 예결이 통과도 안 됐는데 벌써 준비를 해놨어. 그래서 그 예산을 우리가 책임 못 지겠습니다 했더니 회계과장님이 난리가 났어요. 꼭 해야 된다고.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의회 의결을 받아놓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 다 해놓고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그 담당 과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모르지 또 뭐 계약서까지 썼는지도 모르죠. 거기까지는 안 물어봤으니까. 뭐 이거 제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좀 개인적인 판단이고. 그 정도 규모로다가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산업진흥원 쪽에서도 기업 투자 유치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또 미래첨단 산업과도 있고, 좀 공동체로 갈 수 있는 어떤 사무실 규모를 꾸려놓고 같이 움직이는 게 낫지 않나. 개별적으로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가는 것보다는.
그런 쪽이 나은 거 아니에요? 예, 그 부분은 저기 뭐 굳이 답변을 드리면 뭐 선행해서 어떤 계약이 이루어지고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당연히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 조직 개편안하고 그 이제 사무실 이전 관련된 비용이 같이 올라간 거는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그 의회 승인이 없이는 저희가 할 수는 회계과장님이 없습니다. 준비를 안 해놓은 상태 같으면 그렇게 얼굴을 벌겋게 붉히시면서까지 안 된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의회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뭐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셔야 가능한 일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조례가 먼저 통과되고 그 이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가다 보면 조직 개편 자체가 뭐 최소 4, 5개월 이상 늦어지니까 아마 그런 차원에서 같이 건의를 드린 거로 좀 알고 있습니다. 올해 2024년도 평택시에서 공공위탁 현황을 보니까 공공위탁 84건에 741억이에요. 또 민간위탁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금액이. 이게 일일이 내가 여기서 다 나열을 못하지만은 이거 다 나열을 못하지만 좀 자제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집행부에서. 무조건 추진해놓고 장기간 끌고 가는 것보다는 굵고 짧게 다 준비를 해놓고 스탠바이 해가지고 5년 걸릴 거 2년에 마무리하고 이런 게 좋잖아요. 모든 사업이. 그 미래전략과는 그 마을 공동체 여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내년도 사업 설명 보니까 마을 공동체 지원해가지고 마을 공동체 활동 지원 기반 마을 공동체 기반 조성 사업 공동주택 공동체 지원 사업 이웃분쟁 조정센터 운영 사업 이런 사업들이 미래전략과도 할 일이 아니란 얘기지. 네? 이거 뭐 내년까지만 하고 후년부터는 정리를 하시던지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예, 그 조직 개편 검토할 때 의원님 하신 말씀 좀 적극적으로 전문성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가야죠. 전문성으로. 예, 우리 알겠습니다. 황성식 과장님 뭐 똑똑하신 분 아닙니까? 전문성으로 가야죠. 수소, AI, 반도체, IT. 네. 원하는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 의원 여러분이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회의 중지를 선언합니다.